꿀팁으로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갈 해서 드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겁잖아요, 병이. 그래서 가벼운 플라스틱 병 옮겨 놓고 있는 중. 멈추셔야 됩니다. 왜요? 이 올리브유가 좋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요, 올리브유는 좋은데 이 올리브유를 플라스틱 병에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왜요? 안녕하세요. 한방영웅 김지웅입니다. 여러분, 이효리 씨나 박진영 씨가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무엇을 드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올리브유인데요. 두 분 다 지금까지 댄스 가수를 하실 정도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만큼 올리브유는 우리 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올리브유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제가 직접 먹고 있는 올리브유 추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추출해서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기름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 역사서에 이미 올리브유가 등장하고 처음에는 식용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귀하고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지중해의 문화가 전파된 서양, 특히 남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주로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서양 고대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유를 흐르는 황금, 천연 항생제, 위대한 치료제라고 칭송했습니다. 이후 로마 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올리브 재배 단지가 조성되고 중세의 스페인과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대량 재배에 성공함에 따라서 가격이 점차 낮아져서 최근에는 동네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기름이 되었습니다. 일단 올리브유의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치매 예방까지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변비 4대 천왕편에서 라떼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갈 드시라 말씀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다이어트에 좋은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이어트에 좋다고 올리브유를 벌컥벌컥 많이 드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식단에 포함되어 있는 포화 지방들을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즉 올리브 오일로 교체해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침 공복 식사 전에 올리브유를 먹으면 포만감을 줘서 폭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효과입니다. 위장에 기름칠을 하니까 당연히 대장 운동이 촉진되고 다이어트 시에 변비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올리브유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연구팀이 올리브유에 함유된 올레산이 노화 방지 및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저온에서 사는 생명체가 고온에서 사는 생명체보다 수명이 긴 경향이 있는데 예쁜 꼬마 선충이 고온보다 저온에서 수명이 2배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에이터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통해서 올레산의 양을 유지해주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올리브유의 55%에서 85%가 올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항염증 물질인 폴리페놀, 그 중에서도 올레오칸탈이 많습니다. 올리브유를 생으로 먹었을 때 화한 느낌이 나는데요. 이것이 올레오칸탈 때문입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올레오칸탈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분이 단당으로 분해되는 걸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은 후에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혈당 수치가 감소하면서 당뇨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올레오칸탈은 강력한 항암, 항염증 작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압을 낮추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인 지중해식 식품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1년에 24리터 정도 섭취합니다. 그래서 혈압 환자가 적은데요.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9 지방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1990년부터 2014년 사이 9만 명의 미국인을 추적 연구 결과 하루에 올리브유 반 스푼 이상 섭취하시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4%, 관상동맥 신장 질환 위험이 18%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에 그리스 사람들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죠. 한 달에 2리터씩 먹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병씩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기름을 많이 먹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먹으니까 일단 뚱뚱해요. 근데도 심혈관 질환은 낮은 거야. 혈압도 낮고. 왜 그러냐? 그게 이유가 뭐야? 올리브유 때문인 거야. 한 병 정도 먹을 정도 양 먹어도 올리브유는 크게 살은 찌겠지만 심혈관 자체는 좋아지게끔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양은 이제 우리가 적당히 다이어트 할 때는 먹되 대신에 이제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저는 식단에서 반드시 올리브 오일 혹은 견과류, 아몬드 버터 등을 추가해서 먹는데요. 지방은 1g에 9kcal라는 것 아시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10g 정도를 섭취하면 대략 90kcal 정도입니다. 한 끼에 한 숟가락, 하루 전부로 따지면 한 4-5스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지 않고 딱 제가 원하는 양만 먹습니다. 팁으로 고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먹습니다.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에너지원으로 좋은 지방도 같이 먹는 거죠. 그리고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이 많긴 하지만 적은 양의 당류도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리브유는 당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먹은 지방과 당의 양을 측정하기에 훨씬 용이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샤워도 하루에 3-4번 하게 되거든요. 특히 저처럼 수영 많이 하시면 피부 소양감이나 건조증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챙겨 드셔보세요. 피부가 보들보들합니다. 사실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부분은 한의사인 제가 전문가는 아니죠. 저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또 가성비 위주로 보려니까 다른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성비는 안 따지고 고급 제품, 내가 먹는 제품, 내돈내산으로 추천해볼까 합니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추천하는 근거로 이런 식재료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최고급 호텔입니다. 제가 해외나 한국의 특급 호텔들을 갈 때마다 유심히 보는 부분이 이 올리브 오일 같은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선수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오일을 뽑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뉴욕 국제대회나 이태리 국제대회 이런 데에서 수상을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이겠죠. 그 중에서 먹는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멜치오리 DOP 웅구리아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제품인데요. 일단 뉴욕 대회에서 가장 최근에 여러 번 수상했고 제가 실제로 서울의 모 특급 호텔 유명 레스토랑에서 두 눈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서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이다 제품인데요. 이 제품 역시 뉴욕, 베를린, 이태리 등등 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했고요. 맛이 괜찮아서 먹습니다. 그 폴리페놀의 화한 맛이 향긋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올리브 오일 고르는 것이 와인이나 위스키 고르는 느낌과 비슷한데요. 이게 좋은 거 찾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저는 딱 이 정도에서 괜찮다고 느끼고 식재료 전문가들을 믿고 사 먹게 되었습니다. 모두 내돈내산 일절 지원 없는 후기고요. 저 같은 영세 유튜버도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환영합니다. 드실 때에는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동 다녀와서 이제 보충하는 식사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생연어 200g이고요. 200g 와이프랑 같이 먹으려고 400g 담아놨는데 200g이고 샐러드, 블루베리 조금, 그리고 올리브유 20g 따라서 지금 공복 상태라서 폭식 안 하려고 이거 20g 먹고 맛은 되게 화하고 올리브 향이 엄청 강하게 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3-4번 예전에 했던 식단도 당연히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유는 튀김 요리처럼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다른 기름보다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 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섭씨 170도 이상 열이 가해지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트랜스 지방 등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가급적 샐러드 등 채소에 뿌려 먹는 게 좋습니다. 나물, 비빔밥,
비빔국수 등 차갑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온도가 아주 높지 않은 달걀 후라이, 볶음 요리 그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름과 마찬가지로 산화 정도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병을 살펴보시면 산화 정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산도에 따라서 신선도와 맛, 향이 달라지고요. 산도 수치가 낮을수록 신선한 오일이라고 합니다. 산화 정도는 0.8% 이하인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빠르게 산화되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 후에 마개를 개봉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올리브유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좋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에서 녹아난 유해 성분 폴리염화 비닐은 올리브 오일에 흡수될 염려가 있으니까 병이나 캔에 담긴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올리브 오일에는 공기, 빛, 열 세 가지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보관에 유의해주세요. 유통기한은 2년이고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고유의 향을 잃기 쉬워서 어두운 색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넣어 시원하게 유지하고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장 보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냉장 보관했을 때 6도 정도에서 올리브유는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음식은 나의 육체를 이루고 건강한 생각은 나의 정신을 만들고 건강한 습관은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이 건강한 방향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방영웅이 돕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